어휴, 야, 이거 본네트가 찍고 싶다. 네, 안녕하세요. 모터박스의 윤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덕구 대표님 아는 지인 안영호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판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진 사고입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어휴, 야, 이거 본네트가 찍고 싶다. 자, 지금 영상처럼 블랙박스 차량이 고속도로 3차선을 주행 중이었었는데요. 2차선에서 주행하던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면서 우리 블랙박스 차량의 본넷 부분,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정면이죠. 전면 부분을 파손하여서 블랙박스 차주분께서 화물차를 추적을 해가지고 영상을 보여준 후 인정을 받아서 보험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이번 영상을 과실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제 생각에는 블랙박스 차주님께서 물어보셨지만 이거는 얼마나 황당한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 이번 사고는 10대 0으로 처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차주분의 과실을 잡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 차주분이 뭐 주의 소홀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이거는 뭐 어느 운전자가 오더라도 타당의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조금 100대 0으로 하는 부분이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처럼 이번 사고는 화물 차량이 적재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사고가 일어났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12대 중과실 중에 자동차 화물이 떨어져서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운전에 해당돼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처럼 이제 그 화물 차량 같은 경우 뭐 예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뭐 판스프링이 튀어져 나간 그렇죠. 거라든지 네. 지금은 그런 뭐 네, 사고가 나서 이것도 아마 최근에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로 포함이 된 걸로 최근에 몇 년 전에 알고는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될 수도 있으면 지금이야 이제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정말로 뭐 앞유리를 뚫고 들어간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찰서에 사고 처리를 했을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돼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고로 판단이 됩니다. 근데 큰 사고 날 뻔했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아침에 출근길이셨는데 이게 맞은 게 판스프링이 아니라 냄비예요. 냄비면 아침에 냄비로 네. 본네트를 사람으로 전면을 막고선 아침 출근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12대 과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12대 과실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12개의 중과실 사고를 교통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합보험이죠. 가입되어 있다도 형사처벌을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대 중과실하면 12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인터넷에만 찾아봐도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신호 위반 그리고 중앙선 침범 그리고 속도 20km 이상 과속 그리고 앞지르기 방법 위반 네.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그리고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그리고 인도를 침범한 운전 그리고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운전 이렇게 해서 총 12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가지. 근데 보면은 사고가 나면은 크게 다칠 사고들 게 12가지네요. 결론은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안 들어간 게 하나 있는 게 이제 뺑소니 사고는 아. 또 요 번외로 해서 번외로. 네, 또 그러시구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운전자 보험에 가입한다면은 지금처럼 신호위반인지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철길 건널목 횡단보도 사고 있을 때 사고로 인해서 운전자 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처리가 가능한가요?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라든지 아니면 요게 아니어도 뭐 사망사고라든지 중상해 사고로 인해서 운전을 하셨던 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십니다. 그래서 그 형사처벌을 감면받기 위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의 이제 주 담보 중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요 12대 중과실 사고로 사고가 발생돼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을 때 우리가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이분의 병원비라든지 뭐 민사상 손해배상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12대 중과실 사고를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에서 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법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그 형사처벌 같은 경우는 이 죄 명에 맞춰서 뭐 우리가 쉽게 보면 뭐 벌금 아니면 뭐 금고 그리고 징역까지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 금고가 나올 게 벌금형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벌금 자체가 금고나 징역형이 집행유예로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되거든요. 이 합의는 보험사, 자동차 보험회사 보는 합의 별개로 형사합의라는 별도의 합의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우리나라 법원은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고 있는 게 교통사고는 고의사고로 보지는 않아요. 다들 그냥 운전을 하다 보니 실수로 난 사고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면 처벌 자체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하는 어떤 뭐 살인행위라든지 일반 다른 범법 행위보다는 합의만 된다라고 하면 처벌 수위를 많이 감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 심한 교통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저 정도밖에 안 나왔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게 이유가 일단 교통사고라는 거는 사람들이 이 차로 내가 사람을 쳐서 죽일 거야 아니면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할 거야라는 거는 거의 배제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그 사고는 이미 난 거고 그 사고를 피해자의 그 피해 회복을 위해서 내가 노력했다라는 게 된다라고 하면 최소 그 감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감형을 받기 위해서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내 돈 내기는 많잖아요. 그래서 보험회사에 운전자 보험 한 달에 10,000원에서 30,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거 가입돼 있으면 최대 2억 원까지 그쪽에서 보상이 나가니까 반드시 준비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보험은 민사건이고 운전자 보험은 형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 보면은 지금 12대 중과실 같은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이라든지 음주운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도 운전자 보험에서 지급이 나가나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운전자 보험에서 절대 면책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 그리고 뺑소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그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보험 자체에서 면책입니다. 왜냐면 그 세 가지는 면책. 네,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개념으로 거의 보다 보니까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가지 않습니다. 네, 꼭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운전은 운전자 보험에서 처리가 안 되니 그거는 꼭 알아두시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다음 영상에도 더 알찬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텐데요. 만약에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박스의 윤덕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